우선 김옥원 농심 그 팀장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농심 그 법무팀에서 지적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옥원 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세미나에 참석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단상에 와서 학술적인 모임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는 처음이고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킴파라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그 킴파는 이제 한국지식재산협회라 해서 주로 기업에 있는 사람들만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허청에 제안도 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9년도에 한중 지식재산 민간 파견단이라 해서 중국에 있는 각 정부 지식재산 관련된 정부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은 제안도 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역사가 계속 흘러가면서 지금 제가 쭉 경험을 해본 바로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또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도 가미가 돼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일부 부분에 좀 위협한 부분, 제가 생각에는 우리 기업의 한국 기업이 생각하기에 위협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한국 변리사협회라든지 업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기업인 한국 기업의 상표 담당자가 상표와 디자인 담당자가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아주 따끈하고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간략하게만 이야기 드릴게요. 알다시피 부분 디자인은 중국이 지금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에는 지금 삼성 애플 소송을 하면서 부분 디자인에 애플사가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이 부분 디자인 제도였습니다. 그게 활성화되고 한국 기업에도 많은 부분 디자인을 출원하는데요. 이 한국에 출원된 것을 근거로 해서 우선권 주장 출원을 중국으로 하면 이 동일성 문제가 생겨서 대부분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중국의 꼭 부분 디자인 제도를 채택해달라고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는 상표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300만 건 이상 이렇게 출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등록 납부 제도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지정 상품별로 해서 일부는 등록시켜주고 일부는 거절을 시키는데 등록시켜주는 게 출원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등록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등록 건수가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이나 누가 출원을 하면 선등록 선출원 상표 때문에 거절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취소 심판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록료 납부 제도 이런 부분도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한 게 한국에도 불사용 취소 신청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는 심판이고 중국은 신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입증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신청자들이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려면 알다시피 평심위원회에 불복을 해야 되니까 복심, 재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알다시피 부정한 목적의 상표 출원을 방지하는 게 저희 업무 담당자의 가장 큰 거의 중국 업무의 반 이상이 이거로 보면 됩니다. 알다시피 최근에 김강준 그분이 한 400건 정도의 한국의 유명 상표를 출원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최근 2017년도 1월달에 상표 심사 및 심리 표준 아시죠? 이걸 신설해서 많은 부정한 목적의 상표를 예방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자들이 실제로 해보면 과연 이게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된 이런 제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항상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특허청과 중국 뭐 상표국이나 전리국 여러 군데 지금 공유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항상 요구한 게 그 심사관님들이 심사를 하실 때 한국 기업의 CI라든지 주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트를 해서 그거를 참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굉장히 저희들 많이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 뭐 또 알다시피 도소매업 35류 그 서비스업에 대한 그 제품 지정을 안 하는 판매업, 도매업, 소매업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그 상표의 제도의 문제점, 뭐 그건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 공지에 대한 신규성 의제 제도,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많은데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답변은 아마 못 해주실 것 같고 아마 조금 더 오후 세션에 산업재산권 세션이 있습니다. 그때 좀 중국 측에서 이런 것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이어서 김경수 상명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김홍근 부장님께서는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 내지는 이제 조금 이제 보완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근데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 중국 제도를 이렇게 뭐 인터넷 자료라든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우리보다는 좀 다른 부분 아니면 우리보다는 좀 발전된 부분이 이제 제도적으로 있는 것에 좀 제 스스로도 좀 인상 깊었던 것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분 앞에 이제 거기 키노트 이렇게 이제 발제를 하시면서 많이 느꼈던 게 중국 정부 자체가 그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가지고는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또 이제 알게 돼서 조금 이제 감명 깊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올해 이제 3월에 중국 민법 총칙이 이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민법 총칙이 중국 민법 총칙이 이제 1986년도에 제정이 됐던 민법 통칙을 조금 더 실무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이제 듣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이제 중국 민법 통칙의 그 지식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거기 우리보다는 어찌 보면은 이제 재산의 폭을 굉장히 이제 넓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지식 재산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한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법 같은 경우에는 물권인 경우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든지 무채물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한정적이고 대개는 이제 유형물에 대한 이제 권리 보호에 이제 한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채재산 관련해 가지고는 준물권 물권에 준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 가지고 중국 민법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까지 이렇게 이제 재산권으로 민법 하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지식재산의 강화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법 총칙의 경우에는 민법 통칙보다는 이제 훨씬 더 상세하고 그리고 더 강화된 자세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추후에 이제 오후에나 이렇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식재산의 이제 글로벌 운영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라본다면 저작권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얼마 전 자료를 보면서 중국의 이제 GDP에 차지하고 있는 저작권 산업 분야가 거의 7.6% 정도 된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독특한 제도도 있고 이제 한국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들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저작권 은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우리 이제 협회에서 저작권을 관리하려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저작물을 잘 이용해서 이제 권리자들한테 이제 돈을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분배를 하는 그러한 제도라는 소리를 듣고 그것도 참 깜찍하고 이제 그렇게 발랄한 그러한 제도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계획안을 수립해 왔는데 그게 이제 12호 제도고요. 이제 그 12호 제도가 재작년에 아마 마무리가 되고 이제 지금 13호 제도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13호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그 오후 정도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짧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님 질문을 하고 좀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 오전 중에서만 일단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식사를 하고 오후에 또 많은 시간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그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1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지금 여기 국제관에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빠짐없이 가서 점심을 드시기 바랍니다. 중국 분들은 뭐 같이 저거는 다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 한국 분들도 길을 잃으시면은 국제관 지하라고 생각 물어보시면 됩니다.